자,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보좌관들, 해고된 보좌관들의 과거 행태와 관련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걸 일단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폭로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보좌진이 공익 행보자 행세를 한다며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이 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곧 또 다른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에 나선 거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을 겨냥해 직접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무렵 유지했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며 이 관계를 끊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들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공개하거나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대화방 캡처 10여 장엔 여성 구의원과 김 원내대표 가족 사진이 업로드됐고 욕설과 함께 부정적인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보좌진들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그런 걸 요청할까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 그런 걸 갖다가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취득한 대화방 자료를 공개한 거라며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원내대표 가족이 지역구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4월 당시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 부인의 안과 진료 일정을 상기시키며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가 하면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엔 아들의 MRI 진료를 대신 부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 측은 진료 예약만 부탁했고 의전 요청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로와 맞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당 원내사령탑과 전직 보좌진의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폭로전이 계속되면서 당의 각종 입법과제 완수에도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당 안팎에선 흘러나옵니다. 뉴스 영상을 보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새끼야 미친 방송이다. 그래 씨발 나 미쳤다 이 새끼야. 어? 어디 문빠 새끼가 이렇게 기어들어와가지고 털레방 같은 새끼들. 가차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예. 알아서들 까부시기 바래요. 저는 문빠하고 지금 이제 전면전을 선포를 한 거예요. 뭐 누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김어준이 죽든지 털레반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일이니까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예. 저 웬만하면 문빠들도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동안 부단히 애를 써왔는데 이 새끼들은 사람이 될 새끼들이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에서 쓸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빠 새끼들은. 문빠 새끼들하고 털레반 새끼들은 오늘부터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새끼들이 가만히 보세요. 뭐 민주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지만 지들 이해관계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씨발 김어준이 뭔데? 그 유튜브에서 이빨 까는 새끼가 그게 뭘 뭐 대단한 놈이야. 김어준이 무슨 신이야? 병신 같은 것들이 지능도 모자란 것들이 여기저기 쳐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질이나 하고 그래서 사람 새끼들로 안 보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와서 지접을 떨어봐야 욕이나 처먹으니까 그냥 딴 데 가서 놀으라고 가서 뉴스 공장이나 쳐봐. 응? 그 친문들은 저는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것들이 칼질을 하잖아 계속. 지금 한두 번입니까? 제가 이춘석 의원 건이 터졌을 때도 하여튼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유 뭐 그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다. 그리고 탈당해서 본인이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을 하면 되는 문제고 김남국 비서관 문제가 터졌을 때도 어쨌건 뭐 실수를 한 건 있으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 누굽니까 이성윤이 이 새끼 하는 말 보세요.
정청래를 흔들면은 내란 세력이래. 이거 민주당 시발 당원들한테 표 받아가지고 공천 받아서 금배지 단 새끼가 당원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새끼가 민주당 금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쪽팔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명파리에서 최고위원 쳐나왔다라는 것도 쪽팔린 일이에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당원들을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새끼가 최고위원에 나와 있는데 그런 망언을 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정당이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봐요. 만약에 아니 이건태 의원이나 유동철 후보가 정청래 미는 놈들, 이재명 대통령 흔드는 정청래 미는 놈들은 미는 사람들은 내란 세력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유동철 후보나 이건태 후보나 뭐 강득구 후보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난리가 났지. 저 털레반 새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유튜브 한다는 새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김어준 그 똘마니 새끼들 가만히 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물고 뜯고 그냥 맛보고 갈기갈기 찢어놨지. 쥐들이 하면 로맨스고 친명이 하면 불륜이야.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 정치에 저는 문파 새끼들은 암적인 존재라고 이제 단언을 합니다. 아니 자기 당의 원내대표를 정청래는 온갖 뻘짓을 해도 옹호하는 놈들이 자기 당 원내대표를 죽으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 놈이 누가 있습니까? 개새끼들이지. 그래서 이놈들은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청래당 당원이나 문조털 당원이지 이것들이 무슨 민주당 당원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람 새끼들로 취급을 안 하니까요. 문파는 지능적으로도 유인원에 가까운 존재라고 저는 봐요. 지능이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애들이 없어. 그래서 오늘부터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문파들하고는 저는 사생결단을 낼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 문파들을 이거 정리 안 하면은 이 민주당이 혁신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이 여사님, 예, 문파의 전면전 선언한 최평님 오늘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새끼들 싹 쓸어버릴 때까지 저는 앞장서서 제가 뭐 이재명의 조자룡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리셔도 저는 할 겁니다. 예? 누가 와서 말려도 이제 못 말려. 이게 아니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우리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응원봉 들고 내란을 진압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내각, 그리고 친명 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도움을 되지 못할 망정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내부에서 정치질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게 내부 총질이지 뭐예요? 그 쓰레기 같은 보좌관 새끼들, 그걸 옹호하는 새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 당원이라고 그걸 인정을 합니까? 이거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페이스북에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자, 김민석이는 왜 개엄 같은 소리를 일단 얘한테 전화해야 되겠네. 병신 새끼라 못 들어올 테니. 반야성님, 네, 잘한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뭐 무슨 뭐 구의원 성추행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들을 뭐 비난을 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고 요거 한 장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응? 이땡명 보좌관 변호사, 예, 사랑님 감사합니다. 야, 민주당 다 깜빵 가냐? 이 새끼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깜빵 갔으면 좋았던 거야. 왜? 지난 총선 때 친문들이 공천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다 친명으로 교체됐잖아. 그래 다 깜빵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민주당 다 깜빵 가냐? 김민석이는 왜 계엄 같은 소리를, 뭐 뒤에 뭔지 이건 잘려갖고 못 봤어요. 이것도 공개를 해주세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이런 게 개소리야. 일단 얘한테 전화해야 돼. 병신 새끼라 못 돌아올 테니. 이게 지금 김민석 총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얘한테 전화해야 돼. 병신 새끼라 못 들어올 테니. 야, 민주당 다 깜빵 가냐? 이게 계엄 터진 날 이러고들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날, 이 새끼들이 여의도 맞돌이라는 단톡방에 모여서 이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야. 보좌관 짐 싸서 튀어야 되나? 병계라고 써요. 계엄한다더니 진짜 했네. 여보, 윤석열이 계엄했대. 대본 없는 인생님, 이재명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최한웅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계래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병계래요, 병계. 진짜 웃기다. 계엄하려면 제대로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네. 계엄하려면 제대로 해라. 국회의원들도 다 체포하고. 이건 이찍 새끼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영감님께는 부산 간다고 거짓말 좀 하겠습니다. 잘했어. 우리는 엄마랑 뭐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함. 감사하다. 전화해. 부산으로 도망가겠대요. 거짓말하고. 여기는 구의원에 이제 뭐 이 도찰을 해가지고 조롱을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뭐 개인에 대한 건 좀 넘어가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게 빠졌네. 여기 있네요. 우원식도 담 넘어왔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도 감옥 가겠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대목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폭로를 했어요. 종합병원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으로 둔가. 아니, 보좌관한테 병원 예약 좀 해달라고 한 게 이제 엄청난 갑질이거나 엄청난 특혜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연아님, 이번에 보좌관들 싹 추출해서 얼굴 공개시키고 제값 치르게 해야 합니다. 싹 공개해요. 보좌관도 정치인인데, 공적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 잘못한 거, 그 쿠팡 직원들 만난 건 뒤에 얘기를 할게요. 쿠팡 직원들하고 식사한 거, 임원들하고 식사한 건 뒤에 좀 말씀 좀 드리고, 그것도 아니 쿠팡 사건 공개되기 전에 9월 달에 쿠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들을 채용을 했는데 그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에어제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 뭐 그러는데 본인이 38,000원짜리 스파게티 먹었다고 하잖아. 그거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범죄인지 아닌지. 아니 국회의원이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식사도 못해요? 그렇게 식사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선동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임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뭔가 청탁을 했다든지 뭐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그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그러면은 정동영 장관이 통일교 사람들 만난 거 이것도 문제가 되나? 그 정치인이 사람 만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쿠팡하고 식사한 거 문제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는 그 숙박권 문제야. 근데 숙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역시 문제가 안 돼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철우님 오늘 유스타파 정기 후원 취소 압류. 유스타파 작년인가 박찬대 의원도 깜. 친문은 거의 깜 기억이 없습니다. 유스타파 같은 거는 빨리 다 취소하세요. 다 취소해버려. 아주 문파 본거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부적절하죠. 그런 뭔가 그 뭐 숙박권 같은 걸 받았다라는 건 의원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 폭로한 보좌관이 어디 가서 받아온 거예요. 보좌관이 받아온 거고 그런 숙박권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엄격하게 도덕적 기준을 적용을 하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을 하면 잘못한 거고 국민들 정서에 안 맞죠.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럼 사과를 하라고.
근데 범죄는 아닌 거야 이것도. 그 다음에 병원에 예약 좀 부탁한 게, 아니 뭐 예약을 부탁해가지고 무슨 큰 특혜가 있어요? 10분 전에 오면은 진료 시간 10분 전에 2시부터 진료 시작이니까 10분 전에 오면은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무슨 갑질입니까? 이것 때문에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니 그냥 있는 팩트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이게 장경태가 왼손으로 허벅지 여성의 허벅지를 주물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최민희가 피감기관 임원들한테 축의금을 100만 원씩 받고 조화를 몇백 개씩 깔아놓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냐고. 그리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러지 말고 보좌관들 거 다 깠으니까 그거 국회에서 저런 거 숙박권 받고 무슨 상품권 받고 뭐 이런 받은 거 있잖아. 아이 싹 다 까자고. 아이 싹 다 까요. 과연 김병기만 지금 문제인 건지 김병기만 죽일 놈인 건지. 아니 적어도 국토위 본인도 얘기를 했어. 국토위원들은 국토위 상임위 위원들은 다 받았다며. 아니 다 까자고 받은 놈들 왜 못 깔 게 있습니까? 다 까면 되지. 근데 이게 그렇게 죽일 일이냐고 다. 아니 싹 까고 싹 다 죽자고. 그럼 되잖아요. 그게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지원이 나타나잖아요 벌써. 여러분 감이 딱 오죠. 박지원. 박지원 지금 국회의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청래랑 딱 붙어서 장난질하고 있잖아. 박지원이 오늘 하루 종일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주접 떨고 다니는 거 보세요. 이게 80 먹은 노인네가 이제 갈 날도 머지 않았는데 마지막 좀 여생은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끝까지 무슨 국회의장 그게 뭐라고? 아니 뭐 국회의장 하면은 뭐 천국 가요? 그 국회의장 하면 뭐 영생을 해? 국회의장 하면 뭐 80살 사람이 뭐 100살까지 삽니까? 보좌진 탓하지 말고 본인 처신 돌아봐야.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될 때예요? 민주당에서 녹을 먹던 새끼들이 없는 말 있는 말 다 쥐어짜가지고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방어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보좌관 탓하지 말라고? 아니 저런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입니까? 누가 봐도 문바 새끼들이라는 게 저는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봐요. 아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뭐 이재명 감옥 가겠네, 이재명 DJ 되겠네 이러고 조롱질을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아니 이런 새끼들을 쉴드 쳐? 응? 이게 민주당 정치인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 한번 싹 한번 털어보자고 우리 깔끔하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교 특검도 받았잖아요. 못 받을 거 뭐 있습니까? 다 까자고요. 그동안 숙박권 받은 놈들 다 까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 공개하고 다 석고대죄하고 앞으로는 이런 짓 못하게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하자고. 박지원이 나와서 떠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안 봐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병기 날리려고 하는 거잖아. 김병기 날리고 원내대표 다시 뽑아가지고 국회의장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인 1표제하고 그 국회의장 선거할 때 당원 투표 비율 넓히고. 그리고 저는 국회의장 못 돼요 박지원 씨. 아무리 떠들어봐야. 국회의장 어떻게 됩니까? 친명이 150명이야 160명 중에. 민주당 의원들 160명 중에 친명이 150명이고 의원 투표가 80% 적용이 돼요. 국회의장 어떻게 될 건데? 조정식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에어제이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민주당 당원들이 다 박지원을 찍어도 150명 국회의원이 조정식 의원 찍으면은 조정식 의원이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박지원이.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도 바꿔가지고 어떻게 좀이라도 유리하게 뭐 오늘 뭐 SNS에 그런 얘기 돌대요. 한병도 청래파 한병도를 그 원내대표를 시키려고 작전 짜는 거다. 한병도가 뭐 할런지 누가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쟤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김병기 때문에 머리 아프죠, 그죠? 정청래가 콕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번 통일교 특검도 김병기가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속도 조절하라는 대통령 뜻 받아가지고 당에서 역할하고 있고 계속 정청래의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아니야.
김병기 원내대표만 날리면은 지들이 마음 편하지.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이성윤, 그죠? 누굽니까? 이성윤하고 문정복하고 끼워 넣고, 거기다 원내대표도 지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끼워 넣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정치적 그림이 안 보여요? 자, 아까 유스타파 얘기 나왔는데, 예, 유스타파에서 이거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죠? 김병기 까는 거 유스타파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 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상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유스타파. 이게 6월 10일 기사예요.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6월 3일에 취임이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월 10일 날 뉴스타파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검증 보도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검증 보도 시작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짓 했냐면은 뉴스타파랑 몇몇 유튜버 채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날렸냐? 꼭 오광수를 저는 민정수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오광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해도 문제가 뭐 안 될 건 없지. 근데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번째 인사를 한 게 오광수 민정수석인데 검증 보도 시작한다고. 왜 윤석열 때는 뭐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검증 보도를 시작하겠다라고 주접을 떨더니 오광수 날렸어요. 오광수 날리고 나서 지금 뉴스타파가 하고 있는 방송을 보세요. 김병기 까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게 없어 다. 그냥 김병기 잡는데 주력을 하고 있잖아. 김병기 하나 잡는데. 뉴스타파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뉴스타파, 한겨레, MBC. 제가 오늘 MBC 그 메인 뉴스를 봤는데 8시 뉴스죠. 메인 뉴스를 봤는데 김병기가 보좌관들 카카오톡 내용 폭로한 거를 방송 보도를 안 하더라고. MBC는 그거는 보도 안 하고 김병기가 뭐 병원 가가지고 특혜 진료를 받았다 이것만 보도를 하더라고. MBC가. JTBC를 확인을 해봤어요. JTBC에서는 둘 다 보도를 했습니다. YTN도 그렇고. 그런데 MBC에서는 보좌관들이 폭로한 것만 보도를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폭로한 건 보도를 안 했어요. 그 보좌관 새끼들, 그 문빠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 조롱하고 김민석 총리 조롱하는 내용은 보도를 안 하더라고. MBC도. 지금 한겨레, 뉴스타파, MBC, 그 오마이뉴스, 그 다음 유튜브 새끼들, 친문 유튜브 새끼들, 이거 다 문빠 새끼들 아닙니까? 자, 지금 MBC, 뉴스타파 사장이 바뀌었어요. 예, 그 최승호 PD에서 박중석이라고. 예, 이 사람도 KBS 기자 출신이야. 예, 이 사람이 2022년에 이 사람이 지금 뉴스타파 사장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10월 2일에 이 사람 뉴스타파 사장입니다. 뉴스타파 사장이 SNS에 쓴 글이에요. 현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 두 사람은 마치 100명 중 98등, 99등에 불과한데 모든 사안을 대조해 둘 사이의 비교 우위를 논한다. 윤통에겐 천만다행인 상황이나 대한민국으로선 무척 불행하다. 아리아리님, 전쟁입니다. 그래도 정치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재명을 지켜야 돼요. 결국 정치는 소수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합니다. 뉴스타파 사장이 이런 입장이었어요. 2022년에 윤석열 취임 한 해에. 이게 낙지파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문파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병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 보좌관 새끼들이랑 유착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뉴스타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보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몰라? 그리고 최승호 PD도 쫓아내려고 했죠. 자, 요런 또 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쿠팡하고도 연관된 게 나와요.
쿠팡 조용우 혁신당 전 비서실장 부사장으로 영입. 예. 문재인 정부 국정기록 비서관 영입. 세계일보 기자 출신. 세계일보가 나오네. 예? 문재인 정부 국정기록 비서관 역임했는데 문재인 정부 비서관 중에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5명인가 밖에 없어요. 5명인가 3명인가가 임기 5년을 다 채운 사람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우는 그죠? 조국 비서실장도 했고 문재인 정부 5년을 다 함께 문재인과 했던 사람이고 국정기록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일보가 나오네? 세계일보가 통일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계일보가 통일교가 만든 데인데 뭐 세계일보에서 기자를 한다고 해서 뭐 다 통일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냄새가 확 나잖아. 예?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있었어. 5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국 비서실장으로 가요? 예? 조국 비서실장으로 가? 아니 그러더니 쿠팡 부사장으로 갔어. 쿠팡 부사장으로. 예? 언제 갔느냐? 2025년 7월 3일에 갔습니다. 7월 3일에. 7월 3일에 쿠팡 부사장으로 가요. 여러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시작된 때가 언제입니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시작된 때가 6월 24일이에요. 공교롭게. 6월 24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쿠팡 측에서는 11월 달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1월 달에. 네? 11월 달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쿠팡 측 해명이고 언제 알았을까요? 어쨌건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건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11월 8일까지 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조용우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이거 까마귀 날자 배가 우수수 떨어진 꼴이 되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거잖아, 이거는 완전히. 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친문의 핵심인 거예요. 조국 비서실장까지 했다라는 건 친문 핵심이란 얘기야. 그런 사람을 부사장으로 영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조국하고 문재인만 연관이 됐느냐? 예. 자, 이거 보세요. 정청래 보좌관도 쿠팡에 갔어요. 그래서 조국이나 정청래가 지금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보좌진 쿠팡행 조국 정청래 조국 비판을 안 하고 있다. 직접 비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정청래 보좌관이 당대표 보좌관 출신이 쿠팡에 대관 관계자로 갔다라는 게 아리아리님 쿠팡이 미국 로비에 160억 했다더니 친문들도 온 나라에 로비를 해놓거든요. 과거에 극문이었던 내가 친문 극혐합니다. 이게 정관계 로비 의혹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보좌관 출신도 쿠팡으로 가고 조국의 보좌관 출신도 쿠팡으로 가고 여기서 재밌는 게 발생을 한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도 쿠팡으로 갔어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은 왜 쿠팡에서 채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해임을 한 애들이잖아. 해임을 한 애들을 왜 쿠팡에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그 원내대표를 그죠? 구워 삶을 수가 있겠어요? 쿠팡에서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구워 삶기 위한 목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을 채용을 했다라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원수진 사람을 채용을 했어.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김병기의 캐비넷을 만든 거 아니에요. 김병기의 약점 잡으려고 한 거예요. 쿠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약점 잡으려고 그 쫓겨난 놈들 채용해가지고 협박질 한 거야, 협박질. 그래서 9월 달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되기 전이었어요. 모를 때였어.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항의하려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게 맞아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협박질을 하려고 원내대표하고 문제가 있었던 보좌관들을 채용한 거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쿠팡이 김병기 친명 쪽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친문 쪽들은 다 정청래 보좌관, 조국 보좌관, 문재인 비서관 데려다 놓고 대관 라인 짜가지고 정치권 로비를 하고 친명 쪽은 이빨이 안 들어가니까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등 돌린 보좌관 채용해가지고 협박질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나서 강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쿠팡 쪽에. 니들이 이 새끼들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협박질 하려고 그래? 그 상황인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알고 있겠죠. 저는 추론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만난 거예요. 쿠팡을. 왜 만났겠어? 안 봐도 비디오인 거잖아. 아, 저 새끼들이 내 약점 잡아가지고 나를 흔들려고 나하고 등 돌린 보좌관들을 채용을 했구나. 그래서 쿠팡에 만나가지고 강하게 나간 겁니다. 그게 무슨 뭐 갑질이라고? 뉴스타파에서 그따위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갑질이 됩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문파 새끼들은 다 쿠팡하고 지금 붙어먹은 거고, 아니, 결과가 그렇잖아. 조국 비서실장, 문재인 비서관이 쿠팡의 부사장으로 갔다라는 건 문파 새끼들이 쿠팡이랑 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정청래 보좌관이 쿠팡에 취직을 했다라는 건 정청래도 붙어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정청래가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너 왜 우리 보좌관 당대표 집권 여당 당대표 보좌관을 왜 채용하냐 쿠팡에서. 안 그래도 지금 욕먹을 상황이잖아요. 이게 본질인데 김병기를 공격을 하고 있어? 오히려 지금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은 김병기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은. 자, 그리고 서영교 쿠팡 특검 임명 다음 날 임원 오찬에 논란. 공작이다 이자 함정이다. 자, 이제 여러분 윤곽들이 딱딱 아구가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쿠팡 특검을 임명한 다음 날에 쿠팡 임원하고 식사를 했다라는 건 문제가 되지.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했는지 오픈을 했어. 내 보좌관들, 문제 있는 보좌관들을 채용하지 말아라 라는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쿠팡을 만날 이유가 있었다고. 왜? 자기 약점 잡고 흔들려고 하고 그게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지상파에서 시끄러워지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9월달 무렵에는 뉴스타파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 그 뉴스타파에 제보를 해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놈들을 쿠팡에서 채용을 하니까 쿠팡에서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 새끼들이 쿠팡에 언제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영우가 문재인 비서관 조국의 비서실장이었던 조영우가 7월 4일에 부사장에 임명되고 나서 민주당 보좌관들이 쿠팡에 다 채용이 됐어. 조영우가 짠 판이라는 게 추정이 가능해지잖아요. 이거는 추정이 다 되는 거 아니야. 견적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영교는 이 시점에 왜 만났냐고. 이건 쿠팡의 로비 정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서영교 의원이 설명을 해봐요. 왜 만났는지. 그 공교롭게도 서영교하고 김병기하고 원내대표 경선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연일까요? 서영교와 김병기가 원내대표 경선을 한 것도 우연이라고 봅니까? 다 쿠팡으로 모아지네, 이게. 저때 서영교가 대한변협을 만나기 위해서 대한변협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쿠팡 입원이 온 거다.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동호리님, 이동호님, 제발 다른 유튜브는 보지도 듣지도 마시고 오직 채널TV만 봅시다. 다른 방송 보고 김명기 원내대표까지들 마시고요. 그건 이제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칼을 뽑았잖아. 제가 양정철 잡았죠. 문재인 잡았죠. 잡은 놈들 많습니다. 제가 괜히 가승사자입니까? 제가 칼을 뽑으면 끝장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문파 유튜브 새끼들, 명파리 유튜브 새끼들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민주당의 암적 존재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김어준하고 비머준한테 빌 붙어가지고 무슨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새끼들.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질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친명 정치인들한테 칼질하고 이 개새끼들이지. 아까 제가 최경영 기자 얘기를 했잖아요. 최경영 기자 장경태 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했어요? 제대로 보도한 적 있습니까? 한 새끼도 없어요. 물론 이제 몇몇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장경태 건을 끝까지 파헤쳤던 작은 채널들은 있지만 대형 유튜버들, 아니 김어준이 말도 안 꺼내고 지나갔어. 장경태 지읒자도 안 꺼냈습니다. 최욱이 얘기했나요? 이 새끼들이 다 한패예요. 그래갖고 지들끼리 영원히 헤쳐먹으려고 하바리니 뭐니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 공격하고 친명 유튜버들. 성류달빛님, 최평님 역시 합리적 분석, 제가 믿고 보는 채널. 속 터져 죽겠는데 그나마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진실이잖아. 뭐 제가 뭐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서영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서영교가 대한변협하고 대한변협 회장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쿠팡 임원이 나왔는 줄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네. 김병기 폭로 대한변협 작품이었나? 예? 대한변협 작품이었다네요. 서영교 의원. 자, 요거 오늘 이제 아까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문제는 채팅 내용이 공개된 직후 불똥이 대한변협으로 튀었다. 매일신문이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보좌진의 신원을 근거로 근황을 확인한 결과 A 전 보좌관, B 전 비서관, C 전 비서관은 모두 최근까지 대한변협 산하 입법 로비 조직인 미래전략센터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 김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그만둔 뒤 A 전 보좌관은 대한변협 제1정무이사, B 전 비서관은 대한변협 부회장, C 전 비서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있었다. 지난해 5월 같은 조직에 몸담게 됐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월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해서였다. 공동설립이었지만 대한변협 회장이 센터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운영 주체는 대한변협이었다. 자, 대한변협 회장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에 쿠팡 임원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 대한변협 회장이 미래전략센터라는 입법 로비 조직의 센터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 미래전략센터에 김병기 사무실에서 그만둔 보좌관들이 3명이나 채용이 됐네? 비전 비서관은 센터장으로 임명이 됐대네요. 센터장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변협 회장이 임명을 한 거네. 근데 그 변협 회장을 서영교가 만난 거네. 비전 보좌관과 시전 비서관은 운영위원이 됐다. 자, 그러다 보니 국회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김 원내대표 폭로전을 지원 사격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어쨌건 쿠팡 임원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로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로비 시도 정황이 있는 거잖아. 쿠팡하고 대한변협이 연결이 됐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을 만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자,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은 답이 나왔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폭로는 배우가 누구냐? 쿠팡인 거네. 쿠팡이잖아. 지금 쿠팡으로 다 모아지잖아요. 쿠팡 플러스 문바네. 쿠팡하고 문바가 야합을 해가지고 김병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네. 이게 본질이네요. 그죠? 문재인의 비서관, 조국의 비서실장이 쿠팡 부사장으로 가고, 쿠팡 부사장으로 가니까 정청래 보좌관을 쿠팡 직원으로 임명을 하고, 김병기가 쫓아낸 보좌관을 쿠팡 직원으로 임명을 하고, 쿠팡하고 유착돼 있는 대한변협이 김병기 보좌관 3명을 채용을 하고, 서영교는 김병기하고 원내대표 경선을 했던 서영교는 대한변협 회장하고 쿠팡 임원하고 식사 오찬을 하고, 다 답이 나오잖아. 이거 다 문바들 작품이네. 문바들이 다 연관된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깟 그 김수영 시인의 유명한 그 뭐 갈비탕 얘기가 있죠. 예? 갈비탕에 고기가 적게 붙었다고 승질은 내면서 진짜 이 거대한 그림을 왜 못 봅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저는 이런 정황을 확인하셨다고 봐요. 대통령님께서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 뭐 미국 정관계 로비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 쿠팡 놈들이 민주당에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예, 민주당 안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김병기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를 저는 대통령님이 포착을 해서 오늘 성탄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냐. 쿠팡 탈탈 털어야 됩니다. 그리고 쿠팡하고 연관된 새끼들 민주당에서 싹 잡아 족쳐야 돼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더 이상 당하고 있지 말고 이런 사실들을 다 폭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문바 새끼들은 당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생각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할 놈들이 아닙니다. 지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당도 흔들고 대통령도 흔드는 놈들이 저는 문바 새끼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싹 털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도 청소를 해야 되지만 저는 민주당을 깨끗이 청소하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이번에 당대표 선거 최근 우리가 6개월 동안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당대표 선거 한번 잘못하고 김어준하고 정청래하고 문재인, 조국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니까 이재명 정부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이걸 지금 뼈저리게 처절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 이 새끼들은 완전히 싹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뿌리까지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쿠팡 사건도 진짜 그 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에요. 그 미국 기업이지 그게 뭐 우리나라 기업입니까? 응? 미국 놈들하고 유착돼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나라 망가뜨리는 놈들이 문바들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예, 문재인 정부로 번지는 통일교 의혹. 예, 윤건영, 윤영호 과거도 현재도 모른다. 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 이거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이게 이제 정치인의 화법이에요. 이제 통일교 쪽에서 당연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유착됐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지하에 예, 통일교의 제안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교가 민주당 쪽하고 유착이 됐다라면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 문바들하고 유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게 정치인의 화법이죠. 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 자, 정확하게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화한 적이 없다. 근데 통화한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하고 여러분 통화를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 이 문제하고 통화를 하지 않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청문회나 법정에 나오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위증이 안 되지. 위증이 안 되는 거예요. 통화한 기억이 없다. 지금 증거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잖아요. 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해야지. 난 통일교 사람 본 적도 없으면은 통화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전재수 장관 보세요. 나는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한다고. 전재수 장관은. 근데 윤건영이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 그죠? 자, 당시 월드 서밋이라고 통일교의 큰 외교 행사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깅리치 하원 의장 등이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일정이 어떤지 아마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이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 자, 그리고 요 문장 보세요. 오래된 일이라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일단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흔히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윤건영이. 횡설수설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네 지금. 근데 뭘 살펴봐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일이 뭐 한 2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이게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10년도 안 된 일. 10년도 안 된 일인데 오래된 일이라 다시 살펴봐야 된다? 아니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며.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잖아. 근데 뭘 다시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봐야 되겠지? 왜 살펴봐야 되는 거지? 자, 말이 빙빙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관상부터도 그닥 바람직하지 않고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문재인의 지금도 문재인의 뭐 대변인 노릇을 하고 앉아 있어요. 민주당 의원인데 문재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정, 윤건영 투톱이죠. 근데 윤건영이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을 거예요. 윤건영이 만났다라면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낙연의 비서실장을 신천지 관계자가 만났다라는 건 폭로가 된 적 있죠? 그 정운현 씨인가요? 나중에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한 자리 했을 거야. 어디 공사 사장인가 뭘 했을 겁니다. 근데 정운현 씨가 비서실장을 할 때 신천지 관계자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거는 확인이 됐어요. 총리실로 신천지가 접근했다라는 것.
예. 근데 당시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 이젠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윤건영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쪽에선 기억을 하네. 과연 증거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선자님, 고민정 보좌관도 쿠팡 갔어요? 쿠팡 갔구나. 거기 누구예요? 전해철 보좌관은 하이브 갔어요. 방시혁 하이브. 전해철 보좌관이.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뉴진스를 응원하고 뭐 방시혁을 미워해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방시혁이 하이브도 뭐 BTS 때문에 크기도 했지만은 방시혁이 주가 조작했던 그 시기, 예, 그 시기가 문재인하고 가까이 지낼 때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방시혁 하이브에 대관 사업하러 뭐 전해철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고, 지금 쿠팡도 그런 거 아니야? 예? 친문들 어디 밥 벌어 먹을 데 없으니까 쿠팡에서 다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문들 공천 떨어져 가지고 국회의원 금배지 못 달고 하고 뭐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쿠팡하고 하이브에서 그 보좌관들 다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팡하고 하이브는 저는 문성열 예, 윤재인 문성열이네요. 예, 얘네들하고 유착이 돼 있다고 봐요. 이거를 지금부터 수사를 해가지고 정관계 로비 의혹, 주로 미국 쪽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긴급회의에서.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쿠팡 사건 철저히 털어야 된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문재인이 아니라 민주당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 이걸 파헤쳐야 됩니다. 자, 김어준이 이번 주에 갑자기 통일교 특검한다고 그러더니 하니까 해외로 튄 것 같죠? 뭐 하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파리에 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김어준은 결정적인 시기마다 어디로 사라져요. 그게 참 희한하죠. 지난번에도 계엄 때 이제 어디로 도망갔는데 어디 가서 뭘 하다 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더니 지난번에 파리 갔을 때도 정청래가 이제 참 욕먹을 때 파리로 튀더니 통일교 특검한다고 그러니까 또 김어준이 또 사라지네.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잠깐 뭐 방송을 쉬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김어준이 사라질 때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더니 문재인이 내년 3월 달에 미국에 간대요. 무슨 변방에서 중심으로 영어판 출간 계기로 미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죠? 미국에 왜 갈까? 쿠팡 만나러 가나? 그리고 내년 3월쯤 되면은 통일교 특검 한참 하지 않을까요? 통일교 특검 한참 할 때 아닐까? 내년 3월이 내년 3월이면은 튀나 어디로? 돌아가는 꼴이 여러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의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힘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좀 그렇게 풀어나갔으면은 저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뭐 정치 경험이 국정원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이 관료 조직하고 정치하고는 달라요. 관료 조직에서는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왕이지. 그런데 정치인들은 제일 을인 거야, 을. 납작 엎드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 뭐 국정원에서 고위직을 했던 그런 습성을 저는 완전히 탈피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뻣뻣한 면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서로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무조건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건 이제 그런 것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 뭐 30만 원짜리 숙박권 별것도 아닌 거 받았다가 이게 무슨 또 뭐 개망신이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선 때 시달렸습니까? 당대표 때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엎드리는 건 정치인들한테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예. 국민들한테는 무조건 엎드리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저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뻣뻣한 모습 보이지 말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30만 원이건 3만 원이건 문제가 될 만한 일은 거리를 두는 게 기본 원칙이 됐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고 정치하려면은 이재명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고 그건 그거고, 예, 그와는 별개로,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물러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되치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보좌관들 그 비행에 대해서 폭로를 했으니까 보좌관들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해야 될 일이 쿠팡 애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이것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쿠팡이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들 채용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쿠팡에 민주당 보좌관들 채용을 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도 보좌관이 지금 쿠팡에 가 있는 문제 저는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 서영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공작이니 뭐니 뭐 주접을 떨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솔직하게 대한변협 회장하고 쿠팡 임원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해명을 해봐요. 응?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빠 새끼들하고 문빠 유튜버 새끼들이 장난질하는데 현혹돼가지고, 예? 유치하게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 정치질에 여러분들이 동원되지 마시고 뭐 진중하게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하고 통일교 털기 시작하면요 문바들 곡소리 나니까, 예, 이제는 쟤네들이 욕심부리다가 저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라고 봅니다.